선택받은 이여, 이번 금요일에 당신의 참된 정체성이 모습을 드러내며 두려움이 붙여준 이름 속으로 다시 숨느냐, 아니면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질문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설명보다 먼저 압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대화들이 갑자기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작아 보일 때 가슴에 느껴지던 무게를 말입니다.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은 이 날이 어떤 보장된 사건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당신의 동의를 기다려온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실망과 지연, 다른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한 당신의 숨겨진 전투 속에서 배운 생존 습관들로 만들어진 정체성을 지녀왔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 가장 깊은 부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겸손을 자기 소멸과 혼동하는 것을 멈추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은 위대함을 연기하거나 다른 누구보다 더 중요함을 증명하라는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을 정직함과 책임감으로 이름짓도록 초청받은 것입니다. 만일 한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지만 왜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가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을 식별하고 그 무게 아래 있는 질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무엇이 끝나가고 있는지, 무엇이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다음 신실한 응답이 무엇을 요구할지 성찰할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여 이 자료에 접근하십시오. 이 초청을 멀리서 감탄하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조용히 궁금해하던 그 방 안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십시오. 이번 금요일은 달력이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로 돌아오고 있던 진리를 버리기를 멈추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인식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당신은 방이 고요할 때 그 갈등을 가장 선명하게 알아차립니다. 휴대폰은 침대 옆에 엎드려 있고 복도에서 비친 빛이 바닥을 가로지르며 당신의 생각은 모든 설명을 다 소진한 뒤에도 몸은 깨어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는 자세를 바꾼다고 풀리지 않는 긴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손이 가슴에 얹어지는데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왜 인식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 이해하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낮 동안 당신은 메시지들에 답하고 일들을 마치고 정중하게 말하지만 한 개인적인 질문이 당신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따라다닙니다. 왜 나는 숨겨진 것처럼 느껴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일터에서 단정한 얼굴로 걸어가지만 내면의 삶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며 당신의 많은 선택들이 평화를 유지하고 거절을 피하며 용인 가능하게 남아있도록 설계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은 특정 계절들을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모든 계절로 당신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참된 정체성은 당신에게 붙여진 가장 시끄러운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수와 비판, 유용성과 두려움이 모두 고요해진 뒤에 남는 더 깊은 진리입니다. 이 메시지는 특정 금요일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장한다고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날을 신실한 표지로 사용하라고 요청합니다. 반복과 확신과 인내와 변하는 욕망을 통해 드러난 것을 살피는 자리로 말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형성하시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구별할 때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책임이 당신 것인지, 어떤 짐이 죄책감을 통해 당신에게 건네졌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참된 부르심과 보여지려는 절박한 욕구를 분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어떤 분들이 다침이 밖에서 끊임없이 허락을 구하는 대신 내면을 경청하도록 당신을 강요했는지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당신을 우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은 빛에 대해 책임있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삶은 다른 이들 위의 보좌가 아니라 끊임없이 박수받지 않아도 섬기려는 더 깊은 기꺼움입니다. 거기에는 용기도 포함되지만 바로잡음도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가시성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숨겨진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금요일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의 결단, 한 경계, 한 정직한 고백, 회복된 절제, 혹은 당신의 상처를 통해 계속 자신을 소개하기를 조용히 거절하는 형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고 싱크대에는 2개의 컵이 있으며 첫 햇살이 테이블 가장자리에 닿습니다. 당신은 바닥을 완전히 밟기도 전에 휴대폰을 집어들며 이미 다른 사람들의 긴급함을 흡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멈춥니다. 어제 들린 한 문장이 특이한 선명함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불렀지만 당신은 그 신뢰가 얼마나 자주 당신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했는지 기억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인내를 칭찬했지만 당신은 그 아래 있는 두려움, 곧 정직함이 소속감을 잃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한 손을 카운터에 얹은 채 서서 평안과 단순한 고요함의 차이를 느낍니다. 평안은 항상 당신을 강력하게 느끼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노출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선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변명들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서 떠오르는 정체성은 극적인 표징들로 자신을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을 상처 입히는 것을 더 이상 웃어넘기지 않을 때, 혼란을 친밀함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때, 혹은 당신의 재능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섬기도록 허용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종종 진실한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행동을 통해 일상의 장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해 없이 기다리는 것은 모든 지연을 개인적인 일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침묵이 거절을 의미하는지, 닫힌 문이 실패를 의미하는지, 혹은 가시적 진보의 부재가 당신이 모든 것을 오해했다는 증거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선택받은 길이 항상 가장 빠른 길은 아니며 느린 계절이 자동으로 징벌이나 준비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순환이 닫히고 있는 것이며 때로는 훨씬 나중에야 인상적으로 보일 기초를 다시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모든 미지를 위험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자신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명료함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그 상황 안에 서 있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중인지, 준비되고 있는지, 한 순환을 닫고 있는지, 재지향되고 있는지, 다시 시작하는지 분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결과를 통제한다고 가장하지 않으면서도 성찰과 기도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여 이 자료에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성급함 아래 있는 질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이미 알아차렸지만 아직 당신을 인도하도록 허용하지 않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당신의 두려움이 예상한 것보다 덜 극적일 수 있으며 당신의 편안함이 선호하는 것보다 더 요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는 종종 공개된 갈등보다는 소음으로 찾아옵니다. 당신은 모든 빈 공간을 목소리들과 영상들과 자빌들과 불필요한 설명들로 채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적인 시작을 다른 사람의 공개된 결과와 비교한 뒤 그들의 순간 아래 있는 세월들을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을 뒤처졌다고 부릅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향해 서두르며 그것이 당신의 영을 더 흩어지게 만든다 해도 말입니다. 거짓된 긴급함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빽빽한 일정을 중요함의 증거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삶은 방향 없이도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용 가능함으로 칭찬받으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소명에서 부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 그대로 존재해도 되는지 방에 끊임없이 물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게 남아야 한다는 압박은 강력합니다. 당신 주변 모두가 편리했던 당신의 버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어떤 어레인지먼트들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사람들을 경멸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더 이상 당신의 양심을 배신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저항은 숨어 있는 데서 이득을 보았던 당신의 일부에서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작업 주위 공간을 좁히는 가운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상황은 이후 용기와 연관된 정체성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거들에 둘러싸여 찬양을 기다리며 공공광장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겨진 장소에서 필요한 일을 수행하며 자신의 부르심의 크기 아래에서 살면서 평범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숨겨진 계절이 극적인 과제를 포함한다는 뜻은 아니며 당신이 얻지 않은 직함을 주장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이 상황과 일치하기 전에 다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포도주 틀은 모든 사람이 잠든 후에 부엌일 수 있고 당신이 미완성 작업으로 계속 돌아오는 책상일 수 있으며 정직함이 비용이 크게 느껴져 미뤄온 대화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다음 신실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용기는 떨림의 부재가 아니라 떨림이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절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받은 뒤 실제적인 순종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청중도 없고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평범한 설정에서 같은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대개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 사람을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느린 반복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영이 멈추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한 뒤 그 답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한때 그것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재능을 숨긴 뒤 왜 당신의 날들이 평평하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기를 요구하는 환경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그 슈링킹을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경계를 이름짓는 것을 미룹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몸은 탈진과 짜증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필요한 시작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까지 미룹니다. 그것이 영구적인 이야기가 되기 전에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데 자비가 있습니다. 요점은 당신이 주저했던 모든 순간을 가지고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방법들은 변화되기 전에 이해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민은 잠자코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주위로 계속 돌아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찬양이 아니라 청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아침에 당신의 전생애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참인지 부인함으로써 생존하는 버전의 당신과 계약을 맺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비용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용은 당신이 온전해지기 시작할 수 있었을 때 분열된 채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목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것을 당신이 존재하게 해야 할 예언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선택받은 이어 이번 금요일 당신의 참된 정체성이 떠오르며 당신은 그것을 겸손으로 받아들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 떠오름은 더 선명한 문장일 수 있고 조용한 경계일 수 있으며 절제된 아침일 수 있고 당신의 재능을 그 적절한 이름으로 부르는 기꺼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박수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접시를 닫거나 노트북을 닫거나 공항에서 온 메시지에 답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동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식은 모든 소망이 신적이라는 증거가 아니며 강렬함은 방향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진리는 주의를 요구합니다. 만일 당신이 여러 계절 동안 한 단순한 인식을 지녀왔다면 그것이 장엄함과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혜와 인격과 성경과 조언과 당신의 행동에서 맺는 열매로 검토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형성하시는 정체성은 당신을 잔인하거나 부풀려지거나 의심하거나 책임에서 분리되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진실되고 더 인내하며 더 섬기기를 원하고 다른 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통제하는 데 덜 의존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당신의 앞선 방향을 묘사한다면 댓글에 8팸8샴8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당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기꺼이 한다는 단순한 확인을 한 뒤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그 행위가 마법적 공식이 아니라 조용한 표지로 남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응답은 인식이 도착한 후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통해 표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갈등은 단지 다른 이들이 당신을 오해했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오해를 때때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알려지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곤하다고 보면 당신은 당신의 소망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당신을 끝없이 유연하다고 보면 당신은 결코 당신의 한계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면 당신이 충만한지 결코 묻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유용함을 중심으로 쌓인 정체성은 영혼을 조용히 굶주리게 하면서도 존경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흡수할 수 있는 불편함의 양으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른 방향을 감지할 때 명료함이 말할 기회를 갖기 전에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중심 패턴은 섬김으로 위장한 자기 버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짓는 것은 고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방입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고 모든 문을 다시 열지 않으면서도 용서할 수 있으며 당신의 재능이 우연인 척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참된 정체성은 단순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 당신이 거절해야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선택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포함합니다. 전환점은 어떻게 하면 용인 가능하게 남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여기서 어떤 응답이 신실한가라고 묻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전히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흩어지거나 기도가 반복적으로 느껴지거나 모든 결정이 지나치게 큰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성찰과 기도와 분별과 일상의 결단을 위한 실제적인 동반자가 되어 공황에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다음 신실한 걸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계절을 둘러싼 언어를 마련하고 두려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피며 내면의 인식을 책임있는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방향과 압박을, 순종과 연기를 구별해야 할 때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여 이 자료에 접근하십시오. 이 자료는 당신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더 큰 정직함과 더 안정된 주의로 그 결정에 접근하도록 돕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패턴을 알게 되면 다음 평범한 순간에서 다른 응답을 실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논증을 쌓아 올리는 반면 몸은 다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결과를 계산하고 대화들을 예행하며 위험을 제거할 만큼 충분한 확실성을 찾습니다. 몸은 당신이 자신을 배신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긴장하거나 여전히 당신을 두렵게 하는 진실한 걸음을 그림으로 그릴 때 이완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반응도 절대적인 것으로 숭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반응은 피로나 기억이나 스트레스나 휴식의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반면 명료한 추론은 오직 지연을 정당화하는 데만 사용된다면 회피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인식은 종종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한 인내 있는 주의를 통해 자라납니다. 당신은 사실을 고려합니다. 당신은 진단하지 않은 채 육체적 반응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시간에 걸쳐 그 방향이 맺는 열매를 살핍니다. 그것이 어렵더라도 당신을 정직과 사랑과 용기와 책임과 평안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경멸적이고 절박하고 고립되고 자신을 증명하는 데 집착하게 만듭니까? 당신 안에서 떠오르는 정체성은 당신의 인간성을 경멸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성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에 대해 더 주의 깊게 듣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때로 신실한 답은 행동입니다. 때로는 잠이거나 조언이거나 회개이거나 더 느린 질문입니다. 분별은 확실성을 향한 경주가 아니라 당신이 아는 것에 대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이 정체성이 실체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명료함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 안에서 당신이 이름 붙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항상 감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이용 가능함이 그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저항이 자동으로 당신이 옳다는 증거는 아니며 불일치가 자동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반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숙한 정체성은 모든 차이를 영적 전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듣고 정직한 질문을 하며 바로잡음에 열려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모든 확신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이 당신의 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긴장을 피하기 위해 불성실해집니까? 누군가 실망을 표할 때마다 당신은 우선순위를 잃습니까? 당신은 대화를 떠날 때 겸손해지고 강화된 기분이 듭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혼란스러운 기분이 듭니까? 그 답들이 완벽한 공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패턴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이 숭배되지도 조롱받지도 않는 관계들을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 정체성을 보존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장 연약한 결정들을 가져가는 것을 멈춰야 할지 모릅니다. 지혜에는 어디에서 취약할지를 선택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당신의 비커밍의 모든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소음은 성찰을 불가능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과거의 패턴을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피로는 편리한 선택에 대한 당신의 저항을 낮춥니다. 지연은 불확실성을 충분히 만들어 당신은 결국 우유부단을 지혜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긴급함들이 중요한 질문을 밀어내어 당신이 무엇을 보호하려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메일이 소홀히 된 신념보다 더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낯선 사람의 의견이 당신이 몇 달 동안 지녀 온 꾸준한 진리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는 당신을 패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주의가 분열될 만큼 오랫동안 당신을 산만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신실한 걸음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휴대폰을 지워 두십시오. 당신이 피하는 결정을 한 문장으로 적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할 일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속한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가라앉은 뒤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순종을 위한 완벽한 분위기를 창조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이 거주하는 분위기 속에서 방향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소음이 더 이상 당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먹지 않을 때 그 아래 있는 더 조용한 정체성이 더 쉽게 들립니다. 혼란처럼 보였던 것은 권위를 위해 경쟁하는 너무 많은 목소리였을 수 있습니다. 전환점은 당신이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진리와 협상하는 것을 멈출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불확실함을 느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더 이상 명확해진 것을 배신하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역할이 당신을 지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필요로 되는 것이 부름받는 것과 같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준비 뒤에 숨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당신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발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적인 선택들이 당신의 마음이 배워온 것과 일치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약속을 잡습니다. 당신은 대화를 친절하게 끝냅니다. 당신은 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강함을 연기하는 대신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닫힌 문이 더 이상의 설명을 위해 쫓지 않고 닫힌 채로 있도록 허용합니다. 선택받은 정체성은 먼저 당신이 믿는 것과 당신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사이의 일치를 통해 떠오릅니다. 그 일치는 당신이 극적인 느낌을 기다린다면 놓칠 만큼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의 부재가 순종을 작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씨앗은 그것이 품은 것이 되기 시작하기 위해 청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가시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손에 있는 생명에 대해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집 아래 있는 밀봉된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좁은 창과 수년 동안 닫혀 있던 문이 있는 방입니다. 창틀을 따라 먼지가 쌓여 있고 공기는 고요합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그 안에 귀중한 것이 보호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 안에서 떠오르는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유일한 이미지입니다. 그 방이 고요했다는 이유로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숨겨짐이 끊임없는 노출을 견디지 못했을 것을 보존했습니다. 당신은 때로 모함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증거로 해석해왔지만 숨겨진 형성에는 그 자체의 일이 있습니다. 벽은 부주의한 속길로부터 시간이 필요한 기억들과
교훈들과 재능들과 신념들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고통스러운 계절을 낭만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방들은 상실이나 두려움이나 수리되어야 하는 선택들 때문에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인내 있는 회복으로 당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이 복도에서 보기에 인상적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정직하게 들어가 책임 있는 주의를 기다려온 것을 발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금요일, 당신 안에서 떠오르는 참된 정체성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당신이 결코 버리도록 의도되지 않은 누구에게로 가는 문을 여는 것처럼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당신의 감독 없이도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선반들은 당신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했던 교훈들을 품고 있습니다. 바닥은 당신이 왜 계속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버텼던 계절들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은 창은 희망이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때조차 당신이 희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할 만큼 충분한 빛을 허용해 왔습니다. 당신은 가시적인 증거가 제한된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숨겨졌다는 것이 비활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이 평범하게 남아있는 동안에도 인격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청 능력은 아무도 당신의 인내를 칭찬하지 않던 수년을 통해 자라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별은 쉬운 답들이 당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성숙해졌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연민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배웠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졌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떠오르는 정체성은 이러한 층들을 통해 형성되며 한 번의 감정적 순간에 제조된 것이 아닙니다. 방 안에서 보호된 것은 모든 환경에 부주의하게 옮겨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살피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섬김에 놓여져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실제함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사적인 교훈을 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진리들은 먼저 조용히 실천될 때 더 강해집니다. 그 방은 당신의 고통 이상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이 파괴하지 못한 것의 증거를 붙잡아 왔습니다. 문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을 이유로 닫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그 앞에 서서 안에 있는 무엇이든 조롱되거나 오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로는 비교가 그 방을 무가치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밝은 공간을 가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피로가 문을 여는 것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의무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당신을 확신시켰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승인과 너무 얽혀 있었기 때문에 방이 보호되어야 했던 계절들도 있었습니다. 성숙하기 전의 노출은 재능이 목적 대신 이미지를 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연을 통해 문을 열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일상이 그것을 지탱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당신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실패했을 때 당신은 자신을 거짓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체성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와 동기였을 수 있습니다. 방은 당신이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안의 모든 것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증거로 바꾸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때 열립니다. 당신이 숨겨진 일이 존재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반대는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증인이 되게 하십시오. 설명이 단지 논쟁만 초대할 곳에서 일관성이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다 어느 아침 빛이 바닥을 더 멀리 가로질러 비춥니다. 문이 경첩에서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일정 거리만큼 열려 그 방이 결코 당신을 영원히 그곳에 두려는 감옥이 아니었음을 당신이 볼 수 있게 합니다. 먼지는 새로운 공기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잊었던 물건을 만지면 그 의미가 거기에 붙어있던 옛 부끄러움 없이 돌아옵니다. 한때 당신이 숨겼던 재능이 섬김을 위해 이용 가능해집니다.
한때 당신이 두려워했던 경계가 돌봄의 행위가 됩니다. 한때 당신이 무디게 했던 신념이 잔인함 없이 말해지는 선명한 문장이 됩니다. 이것이 정체성이 떠오르는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사로부터의 극적인 탈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틀 안에 놓이는 역사입니다. 숨겨짐의 세월들은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그 방이, 당신이 지혜로 그 내용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을 보호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또한 문을 여는 것이 모든 사람을 안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접근은 여전히 분별에 의해 좌우됩니다. 빛은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떠오르는 것은 소비를 위해 이용 가능해지지 않으면서도 가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문턱에 잠시 서 보십시오. 당신은 보여지는 것과 노출되는 것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열린 문이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거나 모든 초청을 받아들이거나 모든 질문에 답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직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숨겨진 일의 한 조각을 당신의 날로 가져가서 그 열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더 정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칠어지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정이 당신이 소중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함을 당신의 가치의 가격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옛 방은 당신의 일부로 남아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미래의 크기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 이미지가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에게 말을 건넨다면 댓글에 I am here 라는 단어를 입력한 뒤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그 구절이 공연이 아니라 현존을 가리키게 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질문들과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한계들과 당신의 기꺼움과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